글로벌 인터뷰 오늘 르네상스 자산운용 이건규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도체가 많이 오르긴 했죠. 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데 네, 이게 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보면은 반도체만 신 게 아니라 네. 한꺼번에 다 좀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무너진다라는 표현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무너졌죠, 갑작스럽게. 어제 시장의 네. 하락을 가장 큰 원인을 꼽는다면 대표님은 네. 뭘로 보셨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수가 맨 처음에 좀 오르고 있었고요. 네. 이제 8,000 가까이 그래서 이제 7,999까지 갔었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밀리게 된 게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AI 국민 배당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외신들이 많이 그거를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판 금액만 5조 원 정도를 시장에 갑작스럽게 던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러니까 정책적인 불확실성 혹은 실망감이 좀 우리나라 지수를 좀 어제만 딱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끌어내렸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어제만 외국인이 판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해서 팔았지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수 흐름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제 주요 테크들이 굉장히 좀 어저께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갑작스러운 급락을 보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정상적인 주가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 강도가 단시간 내에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정책적인 실망감이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단기간에 매물이 네. 출회가 된 거는 맞긴 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 흐름이 과연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에 네.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이제 향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너무 약간 좀 실망스러운 뭐 그런 정책적인 뭐 물론 이게 시행은 안 되겠지만 그런 제스처가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주식 투자한 인구가 1,45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주식들을 다 갖고 계세요. 네. 한 3, 4명 중에 한 분은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정부 정책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개인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고, 저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냐면은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정책 시행은 정책 시행이 안 될 텐데 이 반발이 엄청나게 커서 시행이 안 될 텐데 네. 굳이 이런 언급을 해서 굳이 왜 신뢰도를 깎아먹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지만 어쨌든 네. 수습을 하기 위한 아니다라는 선을 긋긴 했죠. 네, 그래서 쪽에서는. 저는 이거는 실행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의 시각도 물론 네. 이제 그 전에도 한 4, 5거래일 연속으로 좀 계속 매물이 출회되기는 했지만 네. 좀 시각도 달라지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말고 혹시 관심 갖고 계신 산업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산업을 다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제가 작년 한 9월부터 거의 반도체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훨씬 강해서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도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의 어닝이 올해 50%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은 뭐 조선이 됐던 방산이 됐던 대부분의 업종이 사실 어닝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업종들도 대부분의 국내 산업들이 어닝이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반도체를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해드렸던 거는 어닝 모멘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실적이 찍히고 기대감만 있는 산업이 네.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 또 떡하니 2개씩이나 우리나라 기업이 있고 뭐 2개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반도체 관련한 뭐 차인 기업들도 쫙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장이 좋을 수밖에 없고 시선들이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네. 그래서 있는데 뭐 작년 연간 대비했을 때 뭐 거의 한 10배 가까이 이익이 증가하니까 뭐 그쪽으로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집중은 계속해서 이어가는 걸까요? 저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작년 9월 달에 이제 제가 이제 뷰를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게 데이터 트래픽이 그때부터 증가를 급증하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 9월부터 그 예, 시그널이 그게 이제 있었군요. 챗GPT가 이제 뭐 4.5 버전이었나? 그게 이제 개선된 버전이 나오면서 트래픽이 이제 급증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1분기에 이제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라 완전 트렌디하게 간다라는 부분을 확인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요 차트 몇 개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에 그래프, 이 그래프를 봐주시면은 이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이제 데이터 센터 제공하는 이제 3개 회사, 그래서 이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데이터 트래픽, 이제 클라우드 거래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수주 잔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올해 1분기에 엄청나게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클로드가 이제 에이전트 기능을 출시해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 트래픽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우리가 이 숫자로서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요게 이제 에이전트 기능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데이터 트래픽을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게 기존의 LNM 서비스라고 봤을 때 이 에이전트 기능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28년도 되면은 기존 시장을 2배로 확대시키고 그 이후에는 에이전트 시장이 기존 시장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요가 강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지금 시점이 여기 시점에 있거든요. 지금은 클로드만 주로 에이전트 기능을 정식 출시를 하고 정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네. 이제 오픈 AI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냥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정식 서비스를 아직 런칭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만약에 정식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는 이게 더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 기능이 확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더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에 있어서도 에이전트가 이제 업무 지시까지 하거든요. 너 이 업무를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이런 식으로 독촉을 하고 그리고 제출을 안 했을 때는 계속해서 독촉 메일이 가게 되거든요. 사람에게요? 네, 에이전트가 그걸 지시합니다. 업무 지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게 이게 너무 독촉을 해오니까 이제 블락을 걸었거든요. 메일이 안 오게 이제 어떤 특정 사원이 네네. 이제 블락을 걸었더니 회사 홈페이지 고발 게시판에다가 에이전트가 고발 글을 올렸어요. 특정인이 나를 블록을 해서 얘한테 업무 지시를 할 수 없으니 이걸 조치해달라고 에이전트가 이제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겼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에이전트는 네. 비서의 개념이었는데 네, 아닙니다. 완전히 관리자네요? 통제의 개념까지도 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데요? 이 에이전트가 정말 그냥 초기 국면이다.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왼쪽 밑에 표인데 요게 이제 어저께 삼성증권에서 발표한 이제 삼성전자의 D램 향후 전략 사업 계획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요게 이제 추론 기능으로 되면서 기존의 이제 학습에서 추론을 바뀌면서 D램이 이제 3배 많이 필요하게 됐고 네. 그리고 요게 에이전트 기능으로 가면서 이제 반도체가 8배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요거는 어저께 발표한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 AI 투자는 그냥 멀었다. 이제 요 단계이다. 그냥 요 출발점 여전히 출발 단계에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주셨던 지금 네 번째 저 차트를 네. 보면은 앞으로 그러면 저 파란색을 채우기 위해서 네. 얼마나 어마어마한 많은 투자가 되는 거죠. 투자와 거기에 네. 또 투자 들어갈 때 이제 우리는 또 항상 또 메모리 얼마씩 쓰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쇼티지라서 난리인데 네. 물론 지금 계속해서 공장 증설을 하고 있지만 네. 이건 이건 지금 상상할 수가 뭐 없는데요. 우리가 상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넘어서고 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CPU도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이제 그 GPU 8장에 뭐 CPU 이제 1장에서 네. 2장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은 지금 1대1 비중까지 CPU를 늘려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CPU가 쇼티지가 나고 있고 D램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보여드린 표에 의하면은 에이전트 AI로 됐을 때는 이제 D램이 8배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 이미 넘어섰고
그냥 반도체 고점이 이런 거를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냥 2, 3년 저는 쭉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3년이요? 네, 적어도 2, 3년. 그거는 조금 네. 짧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왜냐면은 없는데. 2, 3년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계속 폭발적인 성장. 그 부분을 확인하고 저는 마음속으로는 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5년. 근데 이제 5년 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기술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외부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으니 네. 조금 세이프하게 얘기했을 때는 2, 3년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관련한 투자의 사이클이 지금 가장 뜨거운 게 2, 3년, 네. 길게는 5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 7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젠슨 황, 골드만삭스 이런 다양한 발언들을 보면은 AI 관련한 투자의 사이클이 한 7, 8년 갈 거다. 네. 반대로 이제 최근에 마이클 버리는 항상 뭐 버리는 분이기 때문에 포물선 지금 급등 주식은 이거 팔아야 된다. 네. 뭐 오늘은 교통사고 나기 직전에 지금 시장 갔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AI의 사이클의 현재 수준을 저 차트를 믿어도 되는 건가? 저는 충분히 믿어도 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측했던 것들을 항상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더 증가하는 쪽으로 항상 벗어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예측치도 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숏 포지션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큰 돈을 번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근데 그렇기 그때 워낙에 때문에 큰 돈을 벌어서 이제 뭐 네. 벌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서 너무 이제 귀담아둘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저는 1분기 이제 빅테크들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 실적하고 캐펙스 전망치를 보고 저는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냥 결론이 이미 났다. 그냥 쭉 가는 구조로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작년 올 초에 그런 이제 투자의 확대에 대해서 약간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블루알바를 시작으로 네. 근데요 뭐 돈이 없어서 네. 돈을 너무 많이 부채가 쌓여가지고 그런 기업도 네. 괜찮을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연쇄적인 작용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 투자 사이클이 좀 꺾이는 거 아니야? 네. 축소되는 거 아니야? 라는 네. 우려가 있었는데 네. 그 얘기는 지금 좀 쏙 들어간 것 같기는 해요. 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거의 영업 현금 흐름을 거의 100% 쓰고 있고요. 이제는 부채를 조금씩 끌어당기기도 시작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숫자를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저는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요 이제 투자를 이끌고 있는 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재무 여력이 저는 여전히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 여력이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뭐 IPO를 성공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는 해소 가능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저는 워낙 투자하는 회사들이 재무 여력도 충분하고 기본적으로 버는 이익이 탄탄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1분기 실적들을 보면은 실적들이 다 기대치를 넘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슈퍼 사이클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걸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저는 되게 싫거든요. 네. 뭔가 과거의 사이클과 비슷하게 네. 느껴질까봐. 근데 또 분석을 보면은 이제 뭐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그게 뭐 피지컬 AI로 네. 넘어가고 하면서 2028년에는 정말 지금보다 더 놀라울 만한 네. 대폭발하는 그런 네.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네. 산업 쪽에서. 네. 이런 전망도 있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저는 이미 내년에 폭발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내년부터 네. 2027년도 네. 폭발, 네. 8년 더 폭발. 8년도도 계속 지속.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숫자를 알 수 있는 그 전망은 2027년이잖아요. 네. 메모리에 대한 뭐 계약하고 이런 것들을 네. 볼 수 있는 거 2027년인데 과연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숫자 몇백조 하는 네. 영업이익을 2028년에는 그거보다 더 높은 숫자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높은 숫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네. 혹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뭐 300조 원대 중후반으로 보면은 네. 내년에는 400조 원대 중반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28년에는 그거보다 더 높은 숫자. 그거는 이제 내년 가서 추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년까지도 그래 뭐 숫자 이렇게 시장에서 전해지니까 알겠는데 네. 다들 지금 2028년이 너무 궁금한 근데 거예요. 저는 2027년조차도 저는 믿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믿고 있다라는 건 제가 이제 400조 중반 말씀드렸지만
지금 투자자들이- 컨센서스는 400조 중반이 아니에요. 어. 지금 300조 원대로 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서프라이즈를 한 번 더 낼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그러니까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후년에도 저는 뭐 예를 들어서 500조 원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상승폭에 있어서는 조금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내년까지 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때 주가가 한 번 더 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이제 반도체를 시크리컬, 이제 사이클이 있는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네. 저는 적어도 3년에서 5년 가까이, 뭐 긍정적으로 보면 5년, 좀 보수적으로 봐도 3년 정도는 사이클이 없이 그냥 계단식으로 이익이 올라가는 구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삼성전자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PER을 예를 들어서 최대 호황기 때 6배밖에 못 줘. 뭐 이렇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 사이클이 굉장히 장기 사이클이고 이익 안정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은 8배, 9배, 11배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8배, 9배, 그 11배의 네. 주가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번 사이클에는 천정,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설정하지 말자. 왜냐면은 8배 갈 수도 있고 9배 갈 수도 있고 11배 갈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거를 8배 주고 지금보다 50%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최소치로 보고 있고요. 9배, 11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배가 최소치, 그리고 네. 그 위에 뭔가 캡을 씌워놓지 네. 말고 열어둬라. 그냥 지켜보자. 지켜보고 싶은데 네. 최근에 너무 또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뭔가 또 뭐 6개월 선반영 얘기하던데 네.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불안하신 분들도 계시단 근데 이제 말이죠. 저는 이 에이전트 AI 아까 차트 보여드렸지만 그냥 저 이 차트로 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 네. 근데 이 이 차트를 차트. 저희가 100% 신뢰해도 되는 거예요? 전 신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상승보다 앞으로의 상승이 더 폭발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요량만 보면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량은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작년부터 이어졌었던 주가 상승이 인생에 한 지금 40년 사신 분들은 네. 경험해보지 못했던 삼전 하이닉스의 주가였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실적 증가폭은 이제 쇼티지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쇼티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10% 이제 공급이 부족하냐, 예를 들어서 30% 공급이 부족하냐는 느낌 차이가 확실히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현물 가격이든 고정 가격이든 이제 반등폭이 달라질 네.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확실히 얼마큼 더 부족할 거다라는 부분은 저는 시간이 좀 지나고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섣불리 뭐 지금보다 더 강하다, 뭐 이 트렌드는 확실하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들은 다 틀렸다. 왜냐하면은 에이전트 AI가 이렇게 수요를 드라이브 할지는 저는 누구도 몰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저는 이제 작년 9월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추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그 증가폭, 우리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숫자 자체가 막 세 자릿수가 나오고 하잖아요. 증가폭이. 근데 그게 이제 올해에서 내년으로 가고 내년에서 후년으로 갈 때는 네. 사실 그 증가폭 자체의 퍼센테이지는 줄어든단 네,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만 보여줘도 충분히 재평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렇게 됐다가 이익이 급감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꺾이든 아니면은 이 공급이 늘어나든 해서 이제 업황이 꺾인 적이 있지만 지금 꺾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무리 캐펙스 투자를 해도 생각보다 디램이 나오는 용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디램 팹 공급 계획을 보면은 지금 뭐 사상 최대 캐펙스를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디램 이제 토탈 이제 그 빅그로스를 보면은 5에서 10%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HBM에 대한 투자 금액이 그냥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 레거시 디램의 팹을 하나 지을 돈이면은 비슷한 용량의 HBM을 팹을 만들려고 하면은 한 4배에서 5배 정도의 투자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고 있는데 아웃풋은 안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요거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미래는 정해져 있다. 계속해서 반도체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국장 투자를 집중하시는 분들, 특히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투톱 종목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네.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워낙 하이닉스가 많이 네. 올라서 그런지 네.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네. 많이 늘어나고 네. 있단 말이죠. 네. 우리 대표님은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뭐 열 손가락 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겠지만 네. 어느 쪽을 좀 더 선호하시는지 또 궁금한데.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제 개인들이 돈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났던 것 같긴 하고요. 네. 다만 이제 내년까지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조금 경쟁력을 좀 찾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래 이제 그 칩 설계할 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TSMC랑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 파운드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파운드리 사업이 좀 올라오면서 삼성전자의 경쟁력도 좀 올라왔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이나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한테 좀 더 이제 과거에 불리했던 게 조금 긍정적으로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의미가 또 없어요. 네. HBM은 그냥 쇼티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한테 못 팔면 네. 그냥 구글한테 갖다 팔면 되고 다른 데다 갖다 팔면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마켓 쉐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 기술적으로 앞서 있느냐가 엄청 중요하면은 그 시장은 이제 서로 나눠 먹기가 되는 거죠. 내가 마켓쉐어 60% 뺏어 먹을 거야, 70% 뺏어 먹을 거야. 이게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수요가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수혜다. 누가 더 앞서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근데 이제 가장 또 재밌게 보는 부분은 마이크론이 뒤처지다 보니까 네.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냥 같이 먹는 구조이지 특별히 삼성전자가 기술이 예를 들어서 조금 개선됐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다 먹는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사실 관계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전 아니면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투자하시겠지만 미장까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론에 대한 네. 투자도 하시는데 세 네. 종목을 보면은 사실 주가 상승률을 따지면 마이크론이 근데 최근 우세하잖아요. 1년을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하고 상승률이 비슷하게 붙었어요. 비슷하게 됐죠. 예, 이제 최근에 비슷하게 많이 붙었고요. 올라서. 그 이제 기존에는 마이크론이 압도적이었고,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그걸 많이 따라잡은 상황인데 지금은 저는 마이크론이 제일 불리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할 때는 또 이제 HBM4E의 선점을 어떤 네. 기업이 할 것인가 네. 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그래요? 게 파운드리 플러스 알파 중요하지 않고 네. HBM4E 안 중요하고 그냥 두 기업 다 화이팅! 네, 왜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는 되게 중요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가 못 갔잖아요. 왜냐면은 HBM3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공급을 제대로 못했었기 네.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시장을 7-80%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제 탈락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근데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이제 자체 칩을 만들고 있고 자체 서버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수요가 많이 분산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제 그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게 엄청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추정할 때는 이제 장기 계약, 첫 번째 이제 장기 계약을 일부러 체결을 안 했다. 왜냐하면 현물 가격이 좋기 때문에 굳이 장기 계약을 하면은 조금 고정 가격을 좀 낮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굳이 이제 엔비디아에 뭐 급하게 늘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사실 하이닉스에서 나타났던 전략인데 삼성은 엔비디아에 급하게 넣으려고 했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되게 미온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HBM4를 급하게 만들 게 아니라 HBM3E만 팔아도 충분히 이익이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그때 마진이 엄청났죠. 네, 그래서 이제 HBM4를 사실 삼성전자가 훨씬 빨랐고 하이닉스가 더 늦게 갔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전혀 걱정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그냥 늦게 가도 된다. 어차피 3E만 해도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4를 급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이제는 기술적인 차별성이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수요 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 근데 그 이유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면은 삼전이든 하이닉스든 그냥 둘 중에 뭐 마음에 드는 네,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된다. 근데 네, 이제 이름 저는 좋아하는 기업으로. 지금은 삼성전자를 좀 더 선호하긴 해요. 이유는요? 예, 왜냐하면 파운드리 사업에서 보여줄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선폭 자체는 삼성전자가 훨씬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더 선호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파운드리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계속 뭐 지금 인텔도 네.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네. 테슬라도 그렇고 그렇죠. 계속 얘기들이 네.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메모리에서는 돈을 열심히 잘 벌고 있잖아요. 네. 근데 파운드리에서 돈 벌려면은 이거 올해 내년도 좀 어려워. 이런 올해 분석이 BEP 또 달성 있던데.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올해 달성 내년부터 이익 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 왜냐면은 이제 기존에는 뭐 3나노 그리고 3나노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대실패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2나노도 TSMC가 그냥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2나노에도 따라가고 있고 3나노의 수율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칩 메이커들이 이제 전략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나노로 가는 것도 좋지만 3나노만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TSMC 팹이 다 차 있다 보니까 TSMC한테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가 없다 보니까 그쵸. 근데 3나노만 잘 만들어줘도 그냥 괜찮네라는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나 인텔한테도 기회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시각이 최근에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에서 드러나나 봅니다. SK하이닉스가 워낙에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는데 삼성에 대한 그런 파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리고 덜 올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수급이 또 삼성전자 계속 쪽으로 엎치락 많이 뒤치락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좀 비슷하거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삼성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정도의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약간 비중 조절 이렇게 할까요? 뭐 한 7대3 갔다가 6대4 이렇게 갔다가 저는 그냥 한 6대4 정도로 쭉 가는 게 6은 어디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네. 6, SK하이닉스가 4. 오늘 반도체주 흐름 과연 어떨지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네. 이제 밤사이에 우리나라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 좀 하락을 해서 네. 불가피하게 이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더불어서 어젯밤에 삼성전자 노조 관련 협상이 결국에는 결렬이 네.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주가가 꽤 하락을 했는데요. 총파업에 대한 위기가 지금 있는 가운데 네. 이게 과연 현실화가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지 걱정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아직 총파업까지는 제가 뭐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지만 한 22일 아닙니까? 예, 1주에서 2주 정도 남아 있는 25일인가? 상태인데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22일. 근데 이제 네. 그 전에만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현재까지는 아직은 어떤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총파업 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이 자동화 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인력이 막 엄청 많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엄청난 피해를 줄까라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파업에 대비해서 재고도 지금 많이 쌓아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실제로 공장을 이제 돌리는 인력은 또 막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어서 일부 인력을 통해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네. 그냥 저는 그래도 그 총파업 전에 그래도 뭔가 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아직까지는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30조 손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네. 노사 간에 좀 원만한 협의가 우리 네.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네. 좀 빨리 근데 들려왔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 총파업 시기에 다가올수록 양측 다 되게 급해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급해질 때 결국에는 협상도 타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곧 있으면 27일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개별 네.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됩니다. 이게 원래 예정이 22일이었는데 조금 네. 늦춰져서 27일로 됐습니다. 이게 수급 효과가 한 5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과연 국내 반도체 종목들에 있어서 단기적인 5조 원 정도의 수급률 사실 근데 저는 5조 듣고 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맘먹고 네, 사면 한 그렇죠. 6조 정도 사는데 싶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ETF가 지금 7개에서 8개 정도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네.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해외 ETF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네. 국내 ETF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보다 저는 더 좀 재밌게 보는 것들은 이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삼성증권이 지금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 이제 조만간 본 서비스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뭐 키움이라든지 유안타라든지 이제 후발주자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급은 한 6월 정도면 조금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정말 글로벌 명품 주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삼성전자가. 근데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내년 봤을 때는 이제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을 내년에 삼성전자가 추월해서 글로벌 탑 원, 그러니까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버는 회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명품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외국인들도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도 직접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을 거고 지금은 불편해서 못 샀지만 좀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수급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ETF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이렇게 수급의 새로운 유입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네, 긍정적인 이 면에는 변동성이 되게 커졌어요. 네, 하루짜리 주가 네, 그럴 수 있죠. 상승의 하락의 변동성이 되게 커져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는 한 3, 4% 오르고 3, 4% 빠지면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는 뭐 10% 오르고 막 네. 5%씩 빠지니까 네. 그러면 반대로 5% 빠졌을 때 우리가 막 위축되고 네.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반도체 지수가 3% 빠졌지만 올해 연초 대비했을 때 한 68% 정도 오른 그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8%에서 3% 빠지는 거는 저는 이해할 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1년 수익률이 한 400에서 60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뭐 5%가 지수가 많이 높고 이제 주가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 네. 변동성은 불가피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저희가 사실 저희 방송에는 모시지를 못해서 네. 우리 대표님의 그 반도체를 부르짖었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앞으로는 좀 네. 종종 나오셔서 관련한 시장 동향을 한번 네.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르네상스 자산은요 이건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하셨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가장 뜨겁게 몰리는 곳 AI 관련해서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들어가도 될까? 아니면은 좀 기다릴까?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은 서클 소식 전해드리면서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서클에 대한 비중을 키웠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렸는데 그 고민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직접 한국에 내한을 합니다.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내한을 해서 실제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서 라이브 웹 세미나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3프로TV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또 저희 구독 서비스 이용해 주시는 멤버십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이 라이브 웹 세미나를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제공하게 됐습니다. 웹 세미나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우드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라고 하니까요. 먼저 기존 구독자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구매 신청하기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구독하시면은 요 관련한 구매 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되니까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